네, 경영학 원론 12강 인적 자원 관리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시에서는 인적 자원 관리의 정의, 그다음에 왜 중요한가, 그다음에 이제 그 인적 자원 계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른 첫 번째 단계로 리크루팅 앤 셀렉션, 모집과 선발, 그 단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right person을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에 태웠어. 우리 조직에 태웠어. 자, 그러면 이 멤버들이 회사에 들어온 새로운 멤버들이 뭐 인터널일 수도 있고 익스터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면서 재미있게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또 나도 행복하게 열심히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 돕는 단계가 바로 교육과 개발. 그죠? 자기 개발이라는 과정이지, 개발. 내가 더 나아지는 내가 되는 거지, 디벨롭먼트 되고 그 과정에서 트레이닝,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교육과 개발의 정의는 직원의 기술과 지식을 강화하여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잘못 착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하얀 채가 될 때까지 다 그 모든 능력을 다 뽑아서 먹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을 만큼 다 소진되면 버린다라는 착각. 그 리소스가 이제 그런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휴먼 리소스는 그런 리소스 좀 다른 거죠. 그죠? 그냥 뭐 불쏘시개처럼 가지고 와서 태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이 휴먼 리소스는 일방적으로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개발하면 할수록 트레이닝 하면 할수록 훨씬 더 나아진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평생 교육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대학 공부를 왜 합니까? 왜 교육을 받고 왜 공부를 하고 왜 트레이닝을 받나요? 왜냐하면 더 나아지니까. 이게 휴먼 캐피탈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다른 모든 물건들은 사고 나면 다 없어지고 잊어버리고 낡아지고 결국은 그냥 웨이스트가 될 수밖에 없지만 나에게 투자하는 것, 그렇죠? 사람에게 투자하는 건 어때요? 이거 안 없어져요.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도 휴먼 리소스는 좋은 사람 가져다가 쓰고 버려.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휴먼 리소스 잘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을 뽑고 동기부여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포텐셜을 보고 이 사람의 포텐셜을 보고 이 사람의 포텐셜이 그냥 극대화, 최대한 펑펑 이제 터지고 발휘될 수 있도록 옆에서 밀어주고 서포트해주고 도와주고 가르쳐야 되는 이제 그게 교육입니다. 교육과 개발 단계입니다.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사실은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휴먼 리소스가 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신입으로 새로 들어온 멤버가 조직과 업무에 적응하려면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 교육하고 훈련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조직 목표 달성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페덱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딱 들어오자마자 14주의 트레이닝 과정을 딱 들어가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자원이, 이 트레이닝에만 소요되는 자원이 전체 매출의 3%. 이거 엄청난 거죠. 페덱스의 전체 매출이 얼마나 클까요? 그 큰 매출 3%를 여기 완전히 떼서 전적으로 트레이닝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자,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새로운 멤버들은 새로운 멤버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부터 합니다. 신입사원이 조직 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오리엔테이션이 잘 되면 이제 내가 이 회사의 정식 멤버구나 하고 조직에 대한 그 소속감을 느끼고 편안하게 자기 일에 적응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계 길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포지셔닝을 했어요. 잡았어요. 자기 조직 내에서 내 자리가 앉았어. 잘 앉았어. 자, 그러면 이제 일을 시작하겠지만 일과 함께 트레이닝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OJT라고 부릅니다. 특히 직무 내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 내 교육. 이건 실제로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지. 근데 아직은 잘 몰라.
그렇지만 나 혼자 그 일을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원래 일을 하시는 분 옆에서 서포팅하는 역할, 옆에 보면서 배우면서 도와주면서 나도 배우는 그런 방식의 교육이죠. OJT라고 합니다. On the Job Training. 실무 경험, 실무를 하면서 배우는 거죠. IBM의 BMW 같은 경우도 기술직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실제 생산 라인에 바로 투입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면서 실습을 통해서 기술을 익히도록. 그러니까 교실에서 익히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보는 거지. 그게 실제로 잘 적응이 안 되니까 가서 라인에 투입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사수, 부사수 같이 일하는 걸 잡 쉐도잉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되면 사수가 빠져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쉐도잉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그죠? 여기 이제 클래스룸 교육 같은 직무 외 교육도 있어요. 이걸 off the job training이라고도 부릅니다. 그죠? 별도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학습입니다. 교실에서 하는 거죠. 사내에 어떤 교육하는, 기관 또는 조직이 있어서 거기 파견 가서 교육을 받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 사외에 있는 교육기관에 나가서 교육을 받고 돌아오든지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R&D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을 대학과 협력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협력을, MOU를 체결한 대학의 어떤 특정 과에 연구개발 R&D 인력을 파견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다시 돌아오도록 맞춤형 그런 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직무 외 오프 더 잡. 그러니까 잡을 떠나서 교육을 받고 잡으로 돌아오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 코칭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경험 많은 직원이 신입 직원을 직접 1대1로 매칭돼서 도와주는 거죠. IBM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선배 직원 한 명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1대1로 멘토링을 진행을 해서 업무를 돕도록 하는 거죠. 이건 온더 잡은 자기 잡을 가는 거고 꼭 잡이 아니지 자기 잡을 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대부분 자기 잡이겠지만 자기 잡이 아닌 경우도 선배 직원과 1대1로 멘토링을 해서 돌보아주고 가르쳐주고 또 배우고 조직 문화에 적응하고 하는 멘토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멘토는 어떻게? 코칭을 해주는 겁니다. 가이드 해주고 코칭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직무순환도 교육의 한 방법입니다. 다양한 부서를 경험하면서 역량을 키우는 방법이죠. P&G 같은 경우는 매니저들, 특히 매니저급에서는 한 개 부서에만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한 2, 3년 정도 일하고 나면 또 다른 부서로 바로 보내요. 그리고 뭐 GM이든 아니면 뭐 대부분의 그 자동차 회사들이 글로벌하게 프로덕션 생산하는 기지들 있죠. 그 생산 기지의 매니저들 다 돌립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그런 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P&G 같은 경우도 여러 부서를 그죠? 패브릭에 있다가 그다음에 도메스틱 어플라이언스에 있다가 또 코스메틱에 있다가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렇게 순환 근무를 해서 다각적 경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걸 이제 잡 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온 더 잡, 오프 더 잡도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별도의 시간에 그죠? 멀리까지 뭐 출장을 가지 않아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방식도 많이 씁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뭐 요즘 코비드 이후에 그 온라인으로 회의도 많이 하지만 온라인 트레이닝도 많이 늘어있어요. 그래서 뭐 콜세라나 유데시티 같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하죠. 이 교육 주제, 아마존에 맞는 교육 주제를 셀렉트해서 이런 온라인 트레이닝 기관을 통해서 실제로 직원들에게 최신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 효과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건 뭐 아까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포텐셜이 100이라고 하면 나는 지금 한 50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데 교육을 통해서 60, 70, 80으로 끌어올려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의 디벨롭먼트, 개인의 디벨롭먼트, 직원의 디벨롭먼트가 되는 것과 동시에 그 결과 뭐로 연결되나요? 생산성 향상, 업무 효율.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satisfaction, 잡 만족도, 직무 만족도가 커지겠죠. 그리고 조직에 대한 몰입도도 커집니다. 그리고 기술은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내가 이제 뒤처지겠죠. 교육을 안 받으면. 근데 그 변화하는 추세에 나도 맞추어 가니까 성장함과 동시에 나의 커리어도 시큐어, 상당히 이제 안전해지는 거지. 나도 같이 성장하고 환경에 맞추어 가고 있으니까. 근데 교육을 안 시키고 계속 뭐 야근하고 훈련 받거나 교육 받을 시간도 없고 그러면 점점 이제 소진되는 거죠. 에너지도 소진되고 회사에 대한 열정, 모티베이션도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힘이 빠지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에서는 이걸 직원들의 포텐셜을 잘 이해하고 그들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교육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조직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생산성 향상, 동기 부여, 팀워크, 개인 성장, 그리고 그런 만족한 잡에 만족한 교육받고 성장하는 조직원들이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는 거지. 이직률도 감소하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PwC의 조사에 따르면 생산성이 약 20%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이직률은 30% 정도 감소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커피 마스터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을 하면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고객 접점에 있는 직원이 바리스타들이죠. 이제 바리스타로서의 전문성 그리고 고객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많은 회사에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조직의 목표 달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냥 뽑아서 쓰고 버리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교육하고 개발하는 펑션은 HRM, 인적 자원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이다. 좋은 사람을 뽑은 만큼 그 사람을 키워줘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성과 평가와 보상의 단계입니다. 자, 일을 했어요. 그치? 매일 출근을 하고 그리고 그 나에게 주어진 잡에 대해서 나의 능력을 최대한 교육받고 트레이닝 받고 나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좋은 캔디데이트를 뽑았으면, 게으르지 않은, 성실하고 능력 있는 캔디데이트를 뽑았으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일을 하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죠. 그 퍼포먼스, 성과라고 합니다. 성과가 나와요. 그럼 성과를 잘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성과를 평가를 해줘야 될까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어. 지난 분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렇죠? 나는 정말 나의 모든 걸 끌어올려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회사의 조직에 봉사를 하고 실제로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데 내가 크게 기여를 했어. 누가 봐도 기여를 했어.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이번 분기 끝났어. 속이 좀 상하죠. 다음 분기가 시작됐어. 또는 내년 새로운 새해가 시작됐어요. 목표를 정하고 뭐 어떻게 일을 하자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일할 동기부여가 될까요? 올해 또는 이번 분기 또 열심히 해봤자 아무도 안 알아줄 거야. 그렇죠? 이게 expectation theory, 우리 지난번 얘기했던 동기부여 티어리에서 나의 노력이 보상으로 연결될 거라는 믿음이 무너지는 거지. 그러면 열심히 일할 수가 없어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한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아이고 잘했네 하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다음에도 이번에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겠지라고 하는 그 expectancy의 고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거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성과평가 꼭 필요한 거야. 반대로 어떤 직원이 그냥 놀았어. 그죠? 그래서 눈치 보면서 이게 관리가 없을 때 그냥 놀고 뭐 컴퓨터 게임도 하고 이제 하루 종일 채팅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사실 조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한 달을 보냈어요. 한 분기를 보냈어. 그런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평가하지 않고, 아무도 모니터링하지 않고, 아무도 그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 자, 그러면 그 직원이 다음 분기, 다음 달, 내년도에 바뀔까요? 자기를 스스로 모티베이션 시키고 뭔가 시키지 않은 일을 찾아서 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까요? 내 능력을 끌어낼까요? 그렇지 않겠죠. 괜찮네. 노는 거 좋다. 월급도 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게 트레이닝 되는가.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리인포스먼트라고 하죠. 강화되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누구도 뭐라 하지. 그럼 굳이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괜찮네. 세상이 참 쉽네. 요행을 바라며 그렇게 자기도 서서히 악순환을 타고 조직에도 피해를 주고 결국 양자가 다 어려운 상황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성과를 보고 모니터링하고 평가, 어세스먼트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직원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발할 때 포멀하게, 인포멀하게, 그죠? 서류도 하고 면접도 하고 뭐 AI를 쓰기도 하고 또 그 외에 다양한 방식 직무 평가라든지 적성 평가라든지 이런 테스트를 거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의 성과 평가를 실제 기업들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과 평가는 직원의 강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조직 목표에 맞춘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잘한 것 박수 쳐주고 잘못된 걸 지적해서 고치도록 도와주는 기회를 주는 거죠. 공식적인 평가, 그죠? 공식적인 평가, 포멀한 평가가 있고 인포멀한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정형화된 스트럭처된 평가가 있고 비정형된 평가도 있습니다. 주관적 평가도 있고요. 객관적 평가도 있어요. 자, 이것들 잘 섞어서 우리 회사, 우리 조직에 적당한 평가를 맞추어 줘야 됩니다. 공식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인 평가입니다. 연간 또는 반기 또는 분기별로 시기가 되면 바로바로 실시를 하는 거죠. 레귤러하게 딱딱딱. 이번에 그냥 평가 시기가 되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평가는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인 평가는 어떤 걸까요? 정형화된 객관적인 평가는 수치화된 성과 측정. 예를 들어서 매출, 그 다음에 프로젝트 완료, 수익성, 그 다음에 그 외에 뭐라고 할까요? 개인의 프로덕티비티 이런 것들을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거지, 그죠? 그 딱 숫자로 나오니까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되는지 확인하기 좋겠죠. 주관적 평가도 있고요. 중요합니다. 모든 게 수치로만 계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치로 표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관리자의 또는 모니터하는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의 매니저의 판단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주인의식, 태도, 협업하는 능력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다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면적 평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GM에서 썼던 방식인데 GM에서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썼거든요.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360도 피드백이라는 걸 처음으로 썼어요. 자, 이건 360도가 어떤 거죠? 전체 방향이죠. 전체 방향. 자, 여기에 만약에 미가 있다. 자, 나를 평가한다라고 할 때 여기에 동료도 있겠고 그 다음에 상사도 있겠고 부하 직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쪽 사이드 고객이 있을 수 있어요. 고객. 거래처. 그 외에 등등 이해관계자들이 있겠죠. 그죠? 내가 실제로 접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그 이해관계자들 전체에게 설문하고 물어보아서 상사만 항상 평가한다. 그러면 이건 편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지? 상사가 개인적으로 그냥 나를 좋아해. 또는 나랑 커넥션이 있어. 그러면 항상 좋은 평가를 내가 뭘 하든
그럼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동료나 부하 직원이나 그 외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다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죠? 평가해서 이게 수치화된, 정형화된 걸 수도 있고, 또는 비정형화된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공식적인 걸 수도 있고, 비공식적인 걸 수도 있고, 객관적, 주관적 그런 방식을 다 사용해서 360도 풀로 평가를 하게 된 거죠. G에서 썼던 방식이고 많은 회사들이 따라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그 실제로 이 직원이 잘했나 못했나를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잘한 직원에게는 박수를 쳐주고 못한 직원에게는 개선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러다 보면 많은 경우에 어떤 강제 순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ABC로 나누는 거지, 그죠? 우리가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고 평점을 낼 때 상대 평가를 하는 것처럼 몇 퍼센트 A, 몇 퍼센트 B, 몇 퍼센트 C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내가 A를 못 받고 B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거니까. 이 강제 순위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대 평가로 몇 퍼센트는 뭐 예를 들어 30%, 상위 30% A, 그다음에 중간 30% B, 나머지 C 뭐 40% C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퍼센트를 나눠서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곡과를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많은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런 강제 순위 시스템을 썼어요. 그랬더니 조직 내부의 문화가 너무 경쟁 중심으로 되고 서로 눈치를 보고 과도한 경쟁 문화가 발생을 하는 것을 겪은 다음에 이 그 평가 모델을 좀 더 협력적인 피드백 모델, 협력적 피드백 모델. 조금 더 이제 평화로운 모델이긴 하죠, 그죠? 협력 모델, 협력적 피드백. 조금 더 인포멀한 거죠. 점수로 쪼개는 거라기보다는 서로 이런 그 멀티 디렉션한 이제 고객과 부하와 상사와 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같이 프로젝트하는 팀원들과 이해관계자들 다 해서 얼마나 코디네이션하고 협력하는 그런 평판, 레퓨테이션 이런 것들을 인포멀하게 평가를 하고 그걸로 어세스먼트를 하는 방식으로 좀 이전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너무 수치로, 너무 정형화된 방식으로, 너무 객관적인 걸로 하고 이렇게 강제 순위 시스템을 하면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런 그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그런 결과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떤 딱 기준 없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달성을 했는데 안 알아주네, 또는 좀 위달했는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네,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릴라이빌리티나 밸리디티도 필요하고 여기에도, 그리고 그 결과를 잘 피드백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드백의 방식, 컴펜세이션 보상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 평가의 결과가 나오고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죠. 피드백의 방식은 또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칭찬하는 방식, 칭찬. 그 다음에 코칭하는 방식. 세 번째로 이제 평가하는 방식. 칭찬하는 것은 성과를 인정해서 동기부여시키는, 박수 쳐주는 일입니다. 이건 매니저, 휴먼 리소스 매니저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칭하는 거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가 선배니까, 내가 그 일을 다 이제 겪어봤던 선배니까 평가 과정에서 이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코칭해 주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평가는 좀 객관적인 평가가 되는 거죠. 기준 대비 성과를 측정하는 것. 목표를 정하면 수치로 나오죠, 그죠? 뭐 매출이라든지 프로덕티비티라든지 그런 목표를 정하고 실제로 이번 분기, 이번 평가에서 몇 퍼센트를 달성했는지, 그 갭은 어떤 건지 그걸 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거, 평가, 그다음에 칭찬, 코칭 들어가는 겁니다.
성과 평가의 목적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문제 해결인 거죠. 문제 해결. 그러니까 너가 잘한 것 당연히 칭찬해주고 보상해주는 거 필요한 거고요. 잘 못한 것에 대해서 너는 해고야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어. 그걸 같이 힘을 합쳐서 평가 과정에서 찾아내는 것. 문제 해결 차원에서 프로블럼 솔빙 어프로치를 하는 겁니다. 어세스먼트하고 판단하고 저지하는 방식이 아니고 문제 해결 방식. 그것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나 평가를 하는 사람이나 그 마인드, 문제 해결 마인드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에요. 스페시픽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팩트 베이스로 평가를 해야 된다. 너무 주관적인 느낌으로 이번에 좀 태도가 이상했어. 그런 식의 피드백이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이라든지 그 태도가 안 좋았다고 했던 그런 이벤트 또는 그런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설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직원도 일방적으로 평가를 당하는 게 아니고 그 평가 과정에 참여를 해서 내 의견은 어떻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의견들을 다 내어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잘한 거 칭찬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그 야단치고 끝내고 그걸로 퍼니시먼트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분기에는 그러면 오케이 이 부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이 부분 좀 개선 이렇게 하자. 그럼 직원 인풋이죠. 나도 그 부분이 몰랐는데 지적하시니까 부족했던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는 내가 좀 집중해서 이 부분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분기에 오셔서 나은 직원이 되는 거죠. 그런 목적입니다. 평가하는 이유는. 자, 그러면 교육과 개발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해서 잡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나오는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형화, 비정형화, 객관적, 주관적, 그 다음에 뭡니까? 공식적인, 비공식적 그런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서 잘한 것, 잘못한 것들 판단해줘야 되고요. 잘못한 것들은 야단치는 방식이 아닌 개선할 수 있는 개선의 기회로 삼는 문제 해결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먼저 일단 하고 두 번째 세션을 마무리할게요. 나머지 이제 보상, 그다음에 승진과 징계 이 파트까지 3차 시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